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 TV입니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가정마다 지출 항목은 다를 수 있지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동일할 것 같은데요. 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못하고 못 받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꼭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매달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몸에 불편함이 생겨서 동네 의원 또는 대학병원 등을 방문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건강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요.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 다양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더 많은 돈을 내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우리 가족이 해당되진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1차부터 3차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동네 의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규모마다 같은 진료를 보더라도 발생하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같은 진료를 받는데 왜 오늘은 비용이 더 나온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언제, 몇 시에 방문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몇 시에 갔는지에 따라서 같은 진료를 보더라도 내는 비용이 다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30에서 50% 정도 더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바로 가상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할증료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상금이 붙지 않고 몇 시부터 가상금이 붙는지 설명드릴게요. 꼭 가상금이 붙는 시간에 방문해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할증료가 붙는 시간은 피해 가시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진료를 보고 발생한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 정도 가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병원에 가게 될 경우 6시 이후가 될 수 있고 조금 일찍 진료를 보기 위해서 8시나 8시 30분에 문을 여는 병원에 문 여는 시간에 도착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9시 이전에 일찍 진료를 봐도 6시 이후에 늦게 진료를 봐도 가상금이 발생하니 이 점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병원에 방문하면 가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 병원 진료를 보면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외의 시간에 진료를 볼 경우 할증료가 발생하는데요. 동네 의원의 경우는 토요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할증료가 발생된다는 사실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조제약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조제약에도 할증이 붙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이 시간에 방문하게 되면 조제료의 30%가 할증됩니다. 평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처방전을 내는 시간과 조제약을 전달받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등 한 달 또는 두 달치 약을 조제해서 드실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 처방전을 낸 시간은 5시 50분, 조제약을 전달받는 시간은 6시 5분이라면 할증이 붙을지 아닐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처방전을 낸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할증료가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앞으로 병원, 약국에 방문하실 때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시간을 잘 맞춰서 방문하시면 적게는 몇백 원, 많게는 몇천 원까지도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식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발표된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식으로 올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니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4년 전부터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5년 10월부터 확대하여 시행되는데요. 아직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78%에 해당되는 3,997만 명이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 시술, 수술 등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24년 10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다음 병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24년 10월 25일 병원을 시작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25년 10월 25일부터 더욱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네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굳이 창구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동네 병원에 가서 전송 요청만 하면 알아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전 방식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식을 이용해서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더욱 확대하여 시행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앞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보다 편리하게 필요하신 실손보험 청구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언제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원비, 약국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고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